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오늘은 청나라 해볼 건데요. 청나라의 발전과 동아시아 변화 이야기, 청나라 정치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는요, 어느 만주족이 세웠냐? 기본적으로 만주족이 세웠습니다. 만주족이 세운 나라인데요. 청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르하치라는 사람입니다. 즉 만주족 말하면 약간 좀 어색하죠. 다른 말로 바꾸면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이 세운 나라인데요. 얘네가 만주족을 통합하고 후금 이런 나라를, 얘네 이 시기는 원래 후금이에요. 원래 이름 후금입니다. 여진족이다 보니까 금나라를 대세운다는 거겠죠. 근데 홍타이지는 좀 이제 청나라 했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조선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사건이 뭐냐면 병자호란, 그리고 정묘호란이 있었죠. 이런 두 가지 사건이 이 시기에 우리나라와 부딪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이징을 점령을 해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게 됐죠. 자,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얘마저도 무슨 왕조냐? 얘마저도 정복왕조예요. 얘마저도 정복왕조입니다. 얘마저도 정복왕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정복왕조인 이 청나라가 어떻게든 해결은 봐야 됐던 거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이용하는 걸로 해서 한족 지배 정책을 진행합니다. 자, 밑에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강경책과 회유책이라 하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회유책에 해당하는 겁니다. 가는 회유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서 이걸 뭐라냐면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등용한다 해서 이걸 만한병용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변발을 사용해. 변발. 그래서 만주족의 풍습을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강경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찍과 당근이란 말 있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나라의 비역하면 가혹하게 처형하는데 이걸 뭐냐면 문자의 옥이라 합니다. 그래서요, 책 출판, 글 이런 거 다 검열해요. 네,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강경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자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발을 정자에서 머리만 뺀 거잖아요. 황제 중에서 옹정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옹정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책 출판 이거를 검열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잘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쓴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쓴 사람 죽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위에 요걸 얹고 이렇게 하면 옹정이 돼요. 근데 청나라 황제 중에 옹정제가 있거든요. 이 옹정제가 나 죽이려고 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옹정제가 자기 머리를 따게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쓴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전서 같은 거 표현하죠. 사고전서 같은 거 해서 책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학 연구가 가능해지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글씨나 이런 학문을 연구하긴 해주는데 글씨를 막 자기 멋대로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제한을 걸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다와 라 같은 이런 상황을 없애고 정리하기 위해서 얘네가 나름 머리를 좀 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시기 같은 경우 유학이 공양학이라는 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그래서 강경책과 회유책을 함께 이용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청나라는 그 뒤에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강희제 옹정제 걸려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강희제 이세 황제가 청나라의 메인이 되는 황제입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타이만 이때 대만이 영역이 되고요. 이때 명나라까지 마지막에 명나라 세력이던 정성공 세력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얘들은요 북쪽으로 영토를 정비하는데 저희가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네르친스크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거든요. 이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해서 이 네르친스크 조약은 뭐냐면 러시아하고 체결한 겁니다. 러시아하고 체결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옹정제가 군기처를 설치한다. 이건 뭐냐면 정보기구입니다. 정보기구.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정원 같이 감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걸륭제는 거대한 제국에서 연성해서 전쟁을 꽤 많이 했는데 이거 뭐라면 10번의 큰 전쟁에서 승리를 세운 공이 있다. 그래서 이거 10전의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현대 중국 영토에 원형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쭉 영역을 넓혀가게 되는데,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몽골족은 안주족은 한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의 중심이 청나라가 아닌 거네요. 그죠? 동아시아의 중심이 청나라가 아닌 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한족이 중심이었는데, 한족이 중심이 아닌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그죠? 한족이 중심이 아닌 거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화이스상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동아시아 그래서 조선도 내가 중심, 일본도 중심, 중국도 청나라도 중심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청나라가 뭐라 그러냐면요, 야 지금부터는 잘 들어봐. 그러면서 중국의 중심이 된 거는 어느 나라든 할 수 있는 거야. 동아시아의 중심인 거는 꼭 한족이라고 꼭 되는 건 아니야. 동아시아의 중심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너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 라고 아예 선을 긋습니다. 즉 자기들이 중심이 되겠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죠. 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모든 나라들이 내가 스스로 중국이야 하는 걸 다 뭉개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청나라 아까 얘기했죠?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는다는 거. 이게 옹정제 때는 카하타 조약이라는 걸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럼 청나라는 이게 중요합니다. 해금 정책 문 담궜다가요. 공행이라고 합니다. 공행. 공행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교역은 무조건 광저우에서만 합니다. 광저우 바깥으로 무역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광저우 바깥에서는 무역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광저우 바깥에서는 무역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각 국가마다 독점 상인 둡니다. 그래서 이 독점 상인이 모든 무역을 다 통제해 나가요. 그래서 영국 담당, 프랑스 담당, 어디 담당 이런 식으로 다 정해 놓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만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영국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요. 무슨 사절단을 보내냐? 아머스트 사절단과 아머스트 사절단 이제 보내가지고 중국 황제한테 가서 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래서 얘기해봐 무슨 상황인데 했더니 저 이 무역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요거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인데 왜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독점이 되냐?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돈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저 사람이 불러준 대로 하다 보면 우리는 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가 근데 어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청나라는 요거에 대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요거에 대해 신경 쓸 일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나라는 혼자 살 수 있어요. 청나라는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충분히 살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영국이에요. 영국이 왜 문제가 되냐? 영국은 애초에 이제 이제 비단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요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좀 다른 거죠. 청나라하고 영국의 입장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아머스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절단을 파견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해결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물맛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뭐에 영향을 주냐면 아편 전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식민지화 국가가 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청나라의 사회 문화가 나오는데요. 저희 이번 시험은 여기까지만 볼 거라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